자, 안녕하세요. 2019년 1월 30일 EXT 보도록 하겠습니다. EXT는 이거 제가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쪽지가 왔습니다. 주식 공부를 2년 정도 저쩌고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이 넘었습니다. 어쨌든 EXT를 가지고 매매를 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된 매매인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셔서 뭐 날짜랑 주르륵 적어 주셨어요. 근데 아 28일 날 매도를 하셨는데 오늘 이만큼 더 갔다. 그러면 이날 팔았던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오늘까지 기다려야 했는 게 맞았던 건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익절은 무조건 옳습니다. 아시겠죠? 수익을 보고 파셨으면은요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거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얘네들의 선택이었던 거고. 하지만 이제 뭐 몇 가지가 보이긴 하니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적어주신 걸 다 하나하나 곱씹어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11선을 선택 똑바로 한 건지 확인차.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네, 뭐 쪽지를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 질문과 답변란을 만들어 놨는데 어, 매매일지란도 있거든요, 분명히. 거기다 써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다들 왜 쪽지를 보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음, 쪽지가 편한가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의 기준 날짜 11월 18일 날 3295. 이게 기준 날짜. 자, 그럼 이거 기준 날짜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일단 하나의 커다란 충격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95원이 맞느냐? 그것도 확인해야겠죠. 5일선 가격 3,223 곱하기 5 나누기 4 그리고 5일 전 종가를 빼야겠죠. 2,935 나누기 4. 제가 뭔가 잘못했나 봅니다. 다시요. 3,223 곱하기 5 빼기 종가 2935 나누기 4는 3,295. 3,295. 네, 맞네요. 3,295원. 그러니까 이 자리를 다음 날 깨게 되면은 3,295. 이 자리를 다음 날 깨게 되면은 5일선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 5일선을 지지해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사람들의 실망 매물을 저희가 받아내는 거예요. 저희는 지지를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탈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했고, 그리고 11선을 선택을 했습니다. 11선까지 분할 매수를 선택을 했다. 11선 가격까지 적어주시지. 자, 3036 이건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0 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지 말고 항상 여기다 적으세요. 10 이렇게 적으세요. 종가 2,900원 빼기 2,900원 나누기 나누기 9는 3,051 이렇게 하셨다고. 3,051 그러면은 평단을 여기다 맞추는 걸로 3,180원 여기를 맞추는 걸로 기준 삼아서 이제 매매를 하셨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빠졌다. 그쵸. 그래서 이날 이 가격에서 처음 매수를 했습니다. 네, 잘 하셨어요.
근데 이제 비중을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분할 매수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갔는지. 음, 그리고 8일 날, 28일 날 5% 정도 수익을 보았습니다. 네, 오, 네. 최고가까지 올라갔는데 5% 정도면 잘 대응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5% 정도면 잘 대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수익 맛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수익 맛이라 이게 이거 이날 수익 보신 거를 다 뱉어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떠났을 때 벌어야 돼요. 떠났을 때. 악담이 아니라 떠났을 때 벌어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댓글도 그래도 그나마 자주 달아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 장난을 좀 쳤습니다. 이거 다 뱉어내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3,295원 여기를 이제 받으신 건데 이 물량을 받으신 거예요. 분할 매수는 한 번밖에 못 하셨나 봐요. 잘 한 건지 똑바로 한 건지 확인차. 일단 수익이 났으면 잘 하신 거죠. 네, 그건 잘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쪽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직접 또 물어봐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두세요. 이제 저였다면 여기서 눌림목 매매는 아마 안 했을 가능성이 커요. 저였다면 이게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뭐 곱창집을 하시면서 계속 컴퓨터를 보고 계실 수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음, 처해 있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첫 번째는 이 수렴 기간도 이제 적어 주셨었잖아요. 이 수렴 기간은 약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렴 기간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얘는 이미 이렇게 좀 상승 중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때 보셨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이 구역 내에서는 고점에 와 있었단 말이에요. 고점에 가깝게 와 있었단 말이죠. 밑으로 내려와서 횡보할 때의 그 수렴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가가 좀 내려와서 밑에서 횡보할 때의 수렴 기간을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이제 그 강의했던 영상에서는 그냥 수렴 기간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전 거에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혼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떤 수렴 기간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상대적으로 저점 구간 이런 것들을 좀 살피셨으면은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겁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더 아래로 빠지지는 않을까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11선이 아니라 21선으로 보셨어도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더 안전하게. 어차피 풀로 베팅하고 손절했을 때 손절 금액이 똑같다면은 저는 더 밑에를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21선은 아직 저희 기준에 안 맞잖아요. 몸통 안에 들어오질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다시 실리게 될 내용인데 어, 그 영상 제목이 뭐냐면은 매수 영역의 확대와 축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포함을 좀 시키려고 해요. 그 목차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목차에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얘는 시가까지예요. 21선까지가 아니라 얘는 시가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회원님께서는 11선을 선택하셨지만 저 같으면은 아마 시가까지 분할 매수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커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비중을 조절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눌림목 매매를 했다면. 왜냐면 이렇게 좀 고점이기 때문에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1선을 타고 간 거는 맞아요. 타고 간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가 그랬던 거지. 여기서 이렇게 한번 그 엠파동이 나와주고 여기까지 밀리지 말라는 보장은 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11선이 아닌 이 몸통의 시가를 기준으로 아마 평단가가 조금 더 낮게 세팅을 해서 분할 매수를 했을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5일선 가격을 깬 날, 이게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5일선 가격을 깬 날을 잘 보셔야 돼요. 깬 날. 저희는 이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 이평선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의 실망했을 때의 결과물을 받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위협을 가했다면, 그게 정말로 의미가 있으려면은, 어, 거래량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친구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이날 사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날 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력들은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생길 거예요. 어, 밀었는데, 밀었는데, 5일선의 지지를 기대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매도할 사람들은 다 이 꼬리 혹은 옆에 요 꼬리 있죠? 잠시만요. 에헤이. 자, 왜 안 집히죠? 자, 다시. 5일선을 깼는데, 이게 모든 전제는 차트를 세력이 조종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거래량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얘가 정말로 위협을 제대로 가했다면은 물량이 나올 법도 하잖아요. 근데 안 나왔어요. 오히려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자, 그럼 세력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이때, 이때. 아니면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안 잡히네. 그 다음 날 매도 물량이 다 나왔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하나. 또 하나는 뭐겠어요? 어쭈 이거 봐라.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어쭈 이거 봐라. 한번 11선 깨트려도 너희들 계속 있을 거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회원님께서 여기서 1차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전체 100% 들어갈 거 중에 이 종목에 전체 들어갈 것 중에 20% 정도를 들어가셨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때 물량이 좀 안 나온다 싶으면은 매도 물량이 좀 안 나온다 싶으면은 그때 확대를 해도 괜찮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얘네들의 선택사항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자, 다음 날이 되니까 일부러 시가를 갭을 하락을 시켰네요. 1%. 시가부터 갭을 하락시키면은 기분이 언짢을 수 있죠. 개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회원님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첫날에 20%를 샀어요. 그러면 이것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음 날 장 시작하면 여기서 한 40% 정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시나요? 20, 20, 20 이렇게 나눠서 사는 게 아니라 40% 정도를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날. 그리고 40%의 물량이 남았잖아요.
그걸 11선을 만약에 깨면 그때 여기다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규칙적으로 나누어서 다섯 분할 하는 것보다 이게 비중을 더 효과적으로 실을 수 있어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대답을 못 하시죠? 자, 다시. 물량이 안 나왔잖아요. 물량이 좀 나와주면은 오히려 더 이제 밑에서 비중을 좀 늘리면 되는데, 물량이 좀 나와주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확 내려와 주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줄면서 빠지잖아요. 줄면서 빠져요. 그럼 매도 물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선택 사항이 뭐라고요? 별로 없네. 끌어올릴까? 아니면 이것들 봐라 하면서 여기 선택의 갈림길을 쓸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물량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규칙적으로 나누어 살 것을 여기서 한 40 넣고 여기서 한 40 넣는 거예요. 그러면 평단 위에서 60%를 실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11선 깨면 더 밑에서 잡으면 되니까. 그런 비중을 좀 효율적으로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어쨌든 눌림목 매매라면은, 예, 저라면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또 저보고 실제로 하라고 하면 또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그러한 가능성이나 그러한 또 다른 길, 또 다른 선택지, 이거에 대해서 결코 무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흐름의 결과물은, 자, 오히려 이렇게 살짝 올라와 줬네요. 근데 얘는 돌파 막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돌파했네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거래량이 어때요? 얘는 3시간 반 동안 다 해서 이만큼이에요. 돌파 이런 거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아, 또 그런 방법도 있겠죠. 내 분할 매수 영역에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20% 정도만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나머지는 돌파가 나오면 그때 해도 되죠. 뭐 차트를 보실 수 있으시다면 계속. 자,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자, 이거를 돌파로 볼 것인가.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으면은, 그리고 이 녀석이 이렇게 올라갈 만한 거래량이었다면, 아침에 정말 빠르게 채웠을 겁니다. 그 속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슈팅이 살짝 나와 주었을 때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잘 하셨습니다. 정말 잘 하셨어요. 음, 그러면은 자, 보세요. 얘가 일단은 거래량이 더 터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생각하는 저항을 저항을 제대로 돌파했잖아요. 그럼 그 자리는 뭐가 돼요? 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지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고, 얘네들은 이만큼 올라갈 계획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3일에 걸쳐서 만든 것 뿐이에요. 이게 하루 만에 다 나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거고, 한국 화장품이나 이런 것처럼 하루 만에 다 치고 하루 만에 다 팔아버리고 이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흐름이었던 거예요. 하나의 흐름. 그러면은 분 차트 상에서 이게 이제 돌파매매 자리가 나왔는지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 분 차트 상에서 얘를 이제 돌파를 확인, 그 거래량 상황을 봐야겠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돌파매매는 이것도 돌파매매인 거예요. 결국에는. 너무 빠른 걸 원하셔서 이게 돌파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세력들이 원래 위에까지 갈 녀석이었다면은 여기를 여기를 내려와 준다면 딛고 갈 가능성도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20%로 이걸 수익을 내신 다음에 또 공략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거는 기대감이 더 있으셨다면. 그게 아니면 손절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회를 잘 봐야 돼요. 기회를 잘 봐야 됩니다. 이거 뭐예요? 사케다의 그 조정 국면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쵸? 거기서 이제 3일을 쉬라고 했다고 해서 진짜 3일을 쉬는 게 아니라 3일을 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 그 책을 이렇게 잘 읽어보신 분들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의미가 그거예요. 3일을 쉬라는 게 기회를 보라는 거예요. 기회를. 그 휴식 조정이었나? 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음봉 3개 그려놓고 이제 3일을 쉬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진짜 3일을 쉬라는 게 아니라 기회를 보라는 뜻이에요. 기회. 저희가 이런 거 있죠. 되게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사람 인자에다가 이렇게 나무목 요렇게 해가지고 이걸 쉴 휴자라고 하잖아요. 쉴 휴자. 근데 나무 그늘 아래서 사람이 쉬기 때문에 이게 쉴 휴자래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쓰는 거는 요게 맞대요. 나무가 위에 있고 사람이 그 아래에 있는 거죠. 이게 맞대요.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죠. 쉬는 게 아니라 쉬고 난 다음에 이 나무꾼은 이 나무를 벨 거예요. 이 나무를 베기 위한 휴식이었다는 뜻이에요. 이 쉴 휴자의 의미가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건 그냥 그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포인트는 기회를 보라는 거예요. 기회. 여기서 이제 매매를 그칠 게 아니라 어, 이 자리도 결국에는 어쩔 때는 막 몇 초 만에 일어나는 돌파 매매가 3일에 걸쳐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막 의미가 중요한 거고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일어나는 사건은 10초 만에 일어날 사건일 수도 있고 3일이 아니라 5일에 걸쳐서 일어날 사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하던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쉬면서 보라는 거예요. 쉬면서 기회를 보라는 거예요. 기회. 좀 쓸데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얼마였죠 가격이? 에이 다시 계산해야 되네. 자 미리 좀 계산을 해둘 걸. 아 3295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3295. 그럼 이날 3295로 봐야죠. 3295. 공포의 자리가 지지로 바뀌는 순간. 자, 이날이네요, 이날. 거래량이 터지는 과정은요, 예, 한참 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돌파 매매가 분차트 상에서 가능하기는 좀 힘들었을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거래가 돌파하고 난 이후 시점에 이 자리는 분명한 지지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다라는 거고 손절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 손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손절이 나왔어도 이상할 게 없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미 예, 이때였겠죠. 이 파동이 나왔을 때는 이때였겠죠. 어, 이미 어느 정도 상승 파동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더라. 뭐 이러고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저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안전한 자리에서 최대한 많이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숙달이 되면 모를까. 음, 그런 것들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좀 정리를 하자면은 어, 정말 잘 하셨어요. 수익을 내셨다면 정말 잘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버릴 생각으로 또 연습하세요. 그러면 돼요. 이거를 이제 이탈로 보신 것도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수렴 기간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제 너무 상승 추세가 꽤 지속이 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 뭐 거래량이 또 이거나 또 비슷하네요.
좀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한 게 많아요. 제 기준에서는. 하지만 매매는 정말 잘 하셨어요. 어, 11선을 선택하신 거는 조금 아쉬워요. 11선 이거죠. 11선을 선택하신 거는 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얘는 어느 정도 고점이 있었기 때문에 고점이었기 때문에 음, 좀 시가 이런 자리까지 염두하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런 선택지도 있다는 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리고 매도 물량이 안 나오는 거 보고, 안 나오는 거 보고 살짝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많이 나오면 다시 땡긴다거나 언제든 확대와 축소가 가능한 겁니다. 확대와 축소는 여러분들 재량이에요. 그리고 주가가 캔들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은 쉬라고 했습니다. 뭘 위해서? 기회를 보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서 다시 돌파, 지지, 반등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 음, 네이처셀이었나? 옛날에. 자, 이거랑 비슷해요. 이거는 뭐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그 지금은 많이 내려갔지만 옛날에 이거 한번 보세요. 이때 완전히 죽을 줄 알았는데 완전히 죽을 줄 알았는데 횡보 기간을 거치고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세게 또 한 번 터졌어요. 이거는 정말 크게 터진 겁니다. 자, 근데 이때도 기준일을 봤을 때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빠진 건 뭐예요? 거래량이 조금 늘면서 빠졌죠. 이때 빠질 때는 오일선은 어디 있었겠어요? 여기 어디 있었겠죠? 정확한 건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여기 어디 있었을 겁니다. 근데 거래량이 좀 늘면서 빠졌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 아직 매도할 아이들이 더 남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더 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전보다는 하락폭이 큰데 거래량은 줄었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락폭은 시가에서 종가까지 얘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얘는 이만큼 밀었다가 다시 뺐죠. 근데 거래량은 줄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고요. 근데 어쨌든 얘는 거래량이 늘면서 요 캔들 거래량이 늘면서 빠졌던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돌파가 일어난다면 이 자리는 다시 지지를 해줄 수도 있어요. 윗꼬리가 좀 길어서 좀 그렇긴 한데 지지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설마 잠시만요. 2% 이건 좀 너무한데. 어 설마 빠지면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네 꼬리가 너무 길었어요. 어쨌든 비슷했던 거를 이제 그 여기를 프린트를 해서 그러니까 요 자리가 프린트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였나? 그것 때문에 잠깐 기억이 났던 건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렇게 떨어지면은 손절하면 됩니다. 손절은 저희에게 가장 큰 무기예요. 그쵸? 손절이에요. 손절.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확한 가격은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 자, 어쨌든 그리고 이 봉에 그게 숨어 있을 수도 있죠. 돌파 라인이 뭐 여기 어디쯤이었을 테니까 거래량 터지면서 이 안에 돌파 라인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아까 EXT는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봉을 좀 그래도 길게 만들어 놓고 눌리고 가는 선택을 했던 거고 네이처셀은 이날 하루 만에 그냥 왔다 간 거예요, 그냥. 그럼 나중에 이제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겠죠. 얘는 이랬는데 EXT는 왜 그랬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음.
오랜만에 수익 맛을 보았습니다. 이 옆에 있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마지막으로 해드릴 이야기는 그냥 꾸준히 하시면 돼요. 꾸준히 이런 걸 많이 하시면 돼요. 소액으로 열심히 많이 해보세요. 1000번만 채우세요. 1000번만. 일단 1000번 채워보세요. 그리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그때 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자, 어쨌든 네이처셀이 아니죠. EXT. 그 한 분의 질문 때문에 그래도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빠질 때 거래량을 잘 보세요. 네. 그러면은 세력들이 또 그거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대화할 수 있어서 간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저 또 다른 걸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